속 시원하게 톡 쏘는 미디어 토크쇼 미디어톡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그 한일 정상들의 공동 기자회견, 합의문은 없는 공동 기자회견 뭐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파악하셨어요? 네, 봤습니다. 예. 오늘 정상회담과 언론 보도 어떻게 보셨어요? 각각 언론학자와 국제정치평론가로서 한 말씀씩. 저는 이제 언론학자로서 보면 네. 대부분의 기사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셔틀 외교 재개 합의 또는 한일 관계 개선 네. 이런 내용이에요, 전부 다. 대부분이.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겠죠.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든지 아니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면 과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현재 이런 한일 관계 문제점이 뭔지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짚지를 않았어요, 전혀. 네. 그러니까 제 말은 긍정적인 부분은 제목으로 뽑고 그런 부분들을 주로 보도하고 있지만 실제 성과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우려라든지 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하고 와야 된다는 뭐 어떤 요청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기사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과연 그 양쪽에 또는 뭐 예를 들면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반영돼서 보도가 된 건지 하는 부분에 의문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문희정 평론가. 저는 우리 언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철학과 원칙이 부재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자, 외교의 원칙이 무엇이고 외교를 바라보는 이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론사마다 차별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편일률적인. 그러니까 언론사는 분명히 다른데 나오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중요하지만 저는 언론의 가장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의제 설정 그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네네. 하거든요. 근데 우리 언론에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이번 이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고민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주지 못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사실 그냥 홍보 매체지 뭐 이게 언론일까라는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드는 보도들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반도체 오늘 그 반도체 소재 세 가지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풀겠다. 그래서 우리는 WTO 제소를 빼겠다. 제소 중단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수출 규제가 지금 한국 반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분석 기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 답답해서 저희들이 어제 사부에 현장에 계신 분 모시고 얘기 들어보니까 아무 그 의미 없는 지금은 의미 거라는 없어요. 거예요. 네. 처음에 그렇죠. 조금 약간 의미가 그러니까 약간의 불편함이 불편함이 있었지만 있었지만, 우리가 그 네. 문제를 다 해결했고 자체적으로 중소기업들을 돌려서 부품들을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소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풀어가지고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단순히 그런 분석 기사 찾기 어렵죠. 한일 관계가 경색됐어요. 큰일 났어요. 한일 관계가 이제 풀어졌어요. 대화를 했어요. 이것만 얘기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상암동 요새 상암동 방송계가 좀 흉흉합니다. 특히 저희 이렇게 큰 광장 건너가면 있는 YTN 방송가에 아주 흉흉한 소문 어디 이거 두 개로 찢어서 YTN을 어느 회사로 넘긴다 이런 소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전국 언론노조 YTN 지부에서 그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네. 시위도 하고 기자회견도 했는데 대통령실 앞에서 했는데 그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한전 KDN과 마사이가 소유하고 있는 YTN 네. 지분 약 31% 정도 되거든요. 합치면 네. 이 지분을 매각하기로 양쪽 다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네. 근데 더 이게 좀 황당한 것은 이 이사회에서 이 결정하기 전에 그 전에 발표 내용은 뭔지 아세요? 그때는 경영이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맞아요. 매각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이게 손해가 나가지고 네. 공공기관의 어떤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뭐 매각을 해야 되겠지만 제대로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매각의 필요성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대통령실은 아니면 현 정부에서 뭔가 압박을 가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들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그 소위 특정 언론사를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지정을 해서 방송은 동아일보에 그리고 TV. 라디오는 TV는 TV조선. 동아일보에 그다음에 라디오는 TV조선에 이렇게 넘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다라고 YTN 노조에서 밝혔고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동아일보는 공식적으로 본인들은 그런 걸 추진한 적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TV조선에서는 따로 얘기 없었고 아직까지는 없어요. TV조선에서. 일단 동아일보는
그 동아일보 채널 A 채널이 있는데 채널 굳이 A죠.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마도 이제 예. 확장을 왜냐하면 보도 전문 채널이잖아요 여기가.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종편이 아니라 네, 네. 보도 전문으로 그렇게 특징이 있다. 가지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의혹이 있었는데 본인들 자, 아니라고. 그러면 YTN 노조와 언론 노조의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동아일보가 YTN 인수에 나설 거라는 소문까지 들린다. 여권에서는 TV조선이 YTN 라디오를 가져갈 거라고 수군댄다. YTN을 찢어서 동아일보에 몸통 주고 조선일보에 팔다리 떼주는 식이다. YTN을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이 아닌 24시간 보수 편향 채널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조선동아의 YTN 나눠먹기 시도는 그저 두 족벌 신문의 욕심에서 비롯된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한국이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를 파괴하고 극우 보수의 영구 집권을 위한 시나리오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쨌든 동아일보는 그런 시도하지 않고 있다, 네. 않는다라는 입장을 내왔고요. TV조선은 아직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다고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YTN은 준공영 방송이다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MBC하고 KBS는 공영 방송이고 준공영 방송이라는 게 이 뭔지 조금 개념을 좀 잡아주시고 네. 이거 공영 방송이나 준공영 방송이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거를 그렇죠. 사실은 뭐 경제적 효율성 논리로 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영화한다는 거죠. 사기업화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예. 첫째는 중공영방송이라 하면 공영방송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소유주가 누구냐의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KBS, MBC 같은 경우에는 네. KBS는 KBS 이사회가 실제 소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유주가 따로 없어요. 개인 사주가 없고요. KBS 이사회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합니다. 사장 선임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뭐 예산 편성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나서 MBC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누구냐면 방송문화진흥회예요. 그렇죠. 이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닙니다. 여기는. 네. 그리고 개인이 누가 이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라고 하는 곳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공영방송의 틀 안에 들어가요. 즉 방송의 소유가 사적 소유가 아니라 민영방송이라는 사적인 소유는 민영방송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반대 개념으로 공적 기구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공영방송이고 준공영방송은 자 주식회사 형태이긴 하지만 YTN. 네, 그렇죠. YTN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체 한 31% 정도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네. 방송문화진흥은 70%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식의 분량이 있은 적긴 하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공적 자금이 투자돼서 방송의 운영에 일정 부분 공영성을 확보하는 그런 방송사를 준 공영방송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일반 주주들도 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근데 MBC 같은 경우는 정수장학회하고 방송문화진흥회가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개밖에 없어요. 네. KBS는 KBS 이사회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게 이제 준 공영방송의 의미. 근데 이제 그러면 공영방송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상업방송, 민영방송만 있으면 대체적으로 광고주 영향력을 많이 받습니다. 네. 왜냐하면 방송을 운영하려면 광고가 많아야 되고 광고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선정적이고 그다음에 자극적인 영상이나 방송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시청률이 높은 방송만 살아남아요. 네. 근데 시청률이 높은 방송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면 교양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아니면 우리 그 소위 그 소외계층들 네. 이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만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청률이 낮고 광고가 안 붙고 그러면 네. 경쟁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방송을 아예 안 만드는 거죠. 네. 예전에 예를 들면 MBC에서 북극의 눈물, 남극의 눈물 네. 기억나시죠? 그 다큐멘터리 네. 만들었거든요. 아마존의 네. 눈물. 아마존의 눈물 이런 거. 예. 근데 그런 걸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시청률이 낮더라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예.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아야 되고 문제를 제기해야 되고 그런 공익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시청률과 관계없이 즉 광고주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영방송이 필요한 거예요. 네. 즉 우리 사회 소외된 계층, 주 계층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 반드시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져야 되는데 만약 민영방송만 있으면 그런 데서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소외계층 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지만 시청률은 높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는 공영방송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재난방송 이런 방송들도 공영방송이 하게 네.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부분인 거죠. 예. 라디오 광자 공영방송론 우리 최진봉 교수님께 들었던 것 같아요. 문희정 평론가님. 네. 사실 우리가 흔히 이제 민주적인 정치 체제를 가진 국가들도 예. 공영방송 체제는 다 있어요. 공영방송 심지어 미국도 있어요. 작기는 하지만 규모가 작긴 하지만 있거든요. 네네. 하지만 그 굉장히 다양한 그 구조의 방송사들이나 언론사들이 존재를 하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니 미국도 워싱턴 포스트 그 소유주는 제프 베이조스 아니냐 뭐 예, 이런 식으로 예.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블룸버그 통신은 블룸버그라는 백만장자가 가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 그 소유주가 이 음. 편성권이라든지 음. 이 손을 안 노조에는 댄다. 손을 안 대죠. 이게 분리가 완벽하게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엔 그 분리가 사실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고요. 또 하나 뭐 영국이라고 해서 사실 시민들의 그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언론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네. 가디언즈 같은 경우에는 기업 광고 받지 않고 시민들의 그 순수한 모금에 의해서 후원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언론사지만 굉장히 훌륭한 언론사로서 존재를 하지 이 않습니까? 포스트라는 영화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메릴 스트립 나오는 영화인데 거기 보면 워싱턴 포스트라고 하는 작은 회사의 소유주가 그 자신의 그 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런 경제적 이해관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있었던 개인적 갈등이라는 이런 모습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 말씀해 주신 네. 대로 소유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편성이나 편집에 관여하지 않고 그렇죠. 오히려 떨어져서 그를 편집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면 또 뭐 다른데 우리는 꼭 사주의 철학관과 역사, 철학과 역사를 되짚어 봐야 되는 이런 사태에 처해 있다. 자, 공영방송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KBS 지금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통합징수하고 있는 정기요금과 통합징수하고 있는 TV 수신료 분리징수하자 이것과 관련돼서 의견 듣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관련해 가지고 뭐 TV 수신료가 방송법 제64조에 따라서 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 징수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 수신료를 분리 징수에 찬성하는 입장 그리고 반대하는 입장을 둘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문제를 하나 뻥 하고 터트린 거죠. 네. 자, 그러면 이걸 누가 제안을 했느냐? 대통령 비서실님의 생각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제안한 쪽이 대통령 이거 국민들이 좀 제안하고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 원래 그런 아니에요. 개념이었죠. 원래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만들어진 플랫폼 건데, 아니냐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러나 그렇게 안 하고. 대통령 비서실님의 생각입니다. 이거 국민 제한 이전에 소위 그 일요일 날 영업 제한 그 대형 마트도 영업 제한돼 있던 거 이거 풀자라고 해서 국민 제한 막 받았는데 이거는 뭐 중복해서 투표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전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네. 자 없던 일로 합시다 하고 엎었던 그거죠. 그렇죠. 조금만 문제되면 갑자기 올라와 있던 게 없어집니다. 예. 그리고 뭐 여기는 대통령실 비서실님의 생각도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자의적인 이슈 띄우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요. 왜냐하면은 그 문재인 정부 때 국민청원 게시판 있잖아요. 네네. 이거 관련해 가지고 뭐 정쟁에 활용됐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뭐 굉장히 목소리를 높였던 쪽이거든요. 그런데 네. 정작 국민청원 게시판을 이런 식으로 정쟁에 활용하고 있는 게 누구인지 저는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조중동 등 또 보수 일간지에서는 예. 분리징수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물론 국민들도 야 나는 텔레비전 안 보는데 이거 TV 수신료 내야 돼? 라고 하는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적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 KBS 길들이기냐? 둘 중에 하나라고 물어본다면 KBS 길들이게요.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왜 왜냐면 그렇게 보십니까? 이게 국민들 그거 같이 통합 징수하는 거 싫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은데. 그럼 그 전에는 왜 찬성하셨었죠? 그 전에 국민의힘은 찬성했었어요. 아 그래요? 통합 징수를 국민의힘이. 네. 근데 왜 갑자기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 말이. 입장이 바뀌었다. 입장이 바뀌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장이 바뀌어요. 그 물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 민주당을 떠나서 진보 보수가 정권 바뀔 때마다 입장이 바뀌어요. 근데 저는 답답한 게 네, 뭐냐면은 민주당 지금 계속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온다 얘기는 결국은 정치적인 그래요. 논쟁만 맞아요. 된다는 네. 얘기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앞서서 공영방송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얘기했죠. 공론화 시킨 적 있었나요? 어. 그러니까 수신료 이전에 그럼 공영방송은 왜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보자. 근데 그 공론화 장을 만들어줄 게 누구다? 언론이어야 되는데 정작 네. 그런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한쪽 편에 붙어가지고 마치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는 거. 그래서 사람들한테 수신료 이퀄 정치적 문제로
기본적으로 이제 왜 제가 여야를 얘기를 했냐면 이런 네네.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여당이 되면 여당이 전체적으로 KBS 이사회를 장악하게 되거든요. 네. 구조적으로 보면 네. 그럼 사장을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 안 쳐요. 그럼 편파적이라고 야당은 계속 공격을 하면 수신료 깎아야 된다. 수신료 올려주면 안 된다. 네. 수신료 분리수거 해라.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보수 진영에서 계속 이거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 지금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예, 문재인 맞아요. 정부 때 계속했던 거를 이제 실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KBS가 지금 현 사장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임명됐어요. 네. 거의 끝날 때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흔들기라고 보는 게 정치적 관점에서는 이해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평소에도 늘 초지일관 동일한 입장을 취했다라고 하면 인정을 해주겠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점에 왜 이 얘기를 꺼냈겠냐는 거예요. 임기가 보장돼 있는 KBS 사장. 예. 을 놓고 이 얘기가 나온 것. 즉 사실 공영방송이 왜 필요한가? 그럼 공영방송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사회가 비용 분담을 할 그렇죠. 것이냐. 그렇죠. 그렇게 논의가 돼야죠. 에 대한 그런 논의. 논의들. 그리고 공영방송이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지배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그렇지. 되느냐. 그런 논의가 이런 있어야 논의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국민들이 야 나 그 수신료 내기 싫어라고 하는 뭐 당연히 그런 생각 가질 수 그럴 있잖아요. 수 있죠. 예. 그거를 네. 동원을 해서 사실은 KBS를 그렇죠. 본질을 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신료 문제에 있어서 그 대선 때 여야가 함께 합의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수신료 운영위원회 네. 만들자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수신료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국민들을 대표하는 분들이나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수신료가 얼마가 적절하고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그다음에 매번 수신료 운영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점검받고 이러면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 문제가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정권 잡고 나서 그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공영방송 얘기 조금 더 확장을 하면 KBS 얘기는 이제 수신료 가지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신료로 길들이게 하는 거 아니냐. MBC와 관련해서는 방송문화진흥회 방문진에 대한 현장 감독 추진하겠다. 즉 방통위원장이 바뀌면 현장 감독을 방통위원들 합의 없이 그냥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방통위원장이 바뀌면요? 예, 합의가 예, 없이요? 예. 그건 제가 볼 때는 합의를 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방통위원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 기능이 합의제 기구예요. 왜 여야가 추천을 합니까 의원들을? 예. 지금 방통위는요 구조적으로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하게 돼 있고요. 네.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네. 임명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만드나? 합의제 기구로 가라고 그런 거예요. 미국의 FCC도 마찬가지예요. 네. FCC도 3대2 구조거든요. 거기도 여야가 3대2로 뽑아요. 이유는 합의해서 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방통위원장 바뀌면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표결을 붙여가지고 5명이니까 3대2니까 네. 자 다수결로 합시다 해서 3대1로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기본적으로 방통위를 만든 기본적 취지와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방통위가 유일하게 차관급 인사 중에 야당이 추천할 수 있는 자리가 여기 2자리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허용이 났겠습니까? 방송은 중요하고 공정성이 중요하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라고 만들어놓은 정신을 살려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행위밖에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방통위가 규제기관인데 그곳에서 뭘 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대체 무슨 비리가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인식도 없는 상태에서 네. 그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도 이번도 지금 이제 여당의 방송 추천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네. 이것도 압박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마디만 할게요. 예. 시간이 다 런던에 있는 됐는데. BBC 본사 밖에 한때 BBC에 근무했던 조지 오웰의 동상이 있거든요. 네. 그 뒤 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